손정환님께서 이 클라우드 솔루션은 프라이빗 퍼블릭 모두 해당되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장표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뭐 이게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전통적인 온프레임 데이터 센터든 어디에나 이제 구축할 수 있는 ADC가 동일한 소프트웨어 코드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요. 중앙 관리도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을 어떤 환경에서든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영준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고 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대부분의 기능들은 저희가 그 어떤 환경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VM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문의가 있으시거나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일정 기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윤성원님께서 시트릭스의 ADC가 보안 측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OSI 7레이어 영역의 어느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 그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ADC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L4 스위치, L7 스위치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불렀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레이어 7까지의 그 스위칭이나 어떤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OSI 7 레이어 영역에서는 레이어 7까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트래픽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우님께서 현재 MS 애저 클라우드에 시트릭스 기반의 VDI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쇼핑몰 기관계 웹이라든지 와스 서버는 AWS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 DB는 IDC는 완전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인데 이 경우에 클라우드 간, IDC 간의 연동이 이슈라서 API 게이트웨이 구성 및 API 보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시트릭스 ADC에서 제공하는 API 게이트웨이 및 보안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시트릭스 ADC 내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이 Q&A 시간에 이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요.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친절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중님처럼 이제 ADC 자동화 활용 사례 같은 거 많이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좀 말씀해 주신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저희 ADC가 익스터널에서 유입되는 인그리스 컨트롤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컨테이너 사이에서 어떤 메시 형태의 서비스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CI/CD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거나 혹은 어떤 버추얼 IP가 생성되거나 하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그 ADC에 설정하고 또 ADC를 거쳐가는 트래픽들을 모니터링해서 현재 어떤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어떤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들도 다 연계해서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뭐 기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한번 이 토크IT를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제 시트릭스 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님께서 L7 페이로드를 보고 네.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리얼타임 리퀘스트라고 판단 후에 프리엠프티브 실행이 가능하도록 리다렉션하는 지능형 스위칭은 미래에 이제 너무 꿈 같은 얘기일까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는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떤 그 페이로드 내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ADC의 기능인데요. 요건 좀 상세하게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김명환님은 이 시트릭스 자동화의 범위와 뎁스가 어디까지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토 프로비저닝, 오토 스케일링이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생성하는 경우, 혹은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장비 사이즈를 키우는 경우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의 생성과 어떤 이동에 따라서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지영님, 머신러닝 기반 분석 시에
유무의미한 데이터의 기준을 정해서 미리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필터링 과정조차 자동화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ADC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ADC를 통해 가요. 이 지나가는 트래픽의 정보들을 전부 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ADM이라고 하는 통합 솔루션 쪽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매 세션, 그리고 매 트랜잭션, 그리고 컨텐츠들을 다 보내게 되고요. 저희가 그 항목에 맞게 이 정보들을 수집해서 유의미한 자료들을 만들고 이걸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혹은 자동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됩니다. 박윤출님은 일반적인 APM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의 각 구간별 응답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CTX 제품도 애플리케이션의 이런 구간별 응답 시간을 분석하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 어떤 컨텐츠를 응답할 때 이슈가 발생을 하는지,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지연이 발생하는지 정도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서버와 다르게 네트워크 단인지 클라이언트 렌더링인지 ADC에서의 지연인지 혹은 서버 사이드의 지연인지는 구간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네. 김명환님께서 앱 연동성을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앱 이제 변동성 참.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아마 장표에 있었을 거예요. 앱의 사용량, 쉽게 얘기하면 앱들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앱들의 변화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모두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의 추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품질이, 사용자 경험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스코어가 떨어졌다면 이 앱을 클릭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스코어가 떨어졌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고객 경험을 바로바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상범님, 컨테이너 성능 부족이 오토스케일로 확장 이슈가 많은데요. 시트릭스 ADC는 이런 자동 확장되어지는 컨테이너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자동 인지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훈님께서는 딜리버리 이후에 개발 서버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구동되었던 만큼의 성능과 유사한지 등 성능 측정 또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지 궁금하고요. 배포가 잘못됐을 때 복구에 대한 자동화 지원 여부와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이중화 DR 구성 등일 경우 정책이 어떤지요? 이 개발 서버,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를 하고 전체 서버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환경에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I/CD 혹은 캐너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검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정책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잘못 배포되었을 때 복구에 대한 자동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변경되는 것을 인지해 가지고 ADC의 설정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혹은 퍼페추얼 베이스, 그리고 어떤 풀 형태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지현님께서는 클라우드 라이센스 스케일 업다운이 운영 중에서 서비스 영향 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지요? 네, 아까 폴드 캐패시티 라이센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업무 시간이 트래픽이 늘어날 때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서비스의 단절 없이 성능을 향상시켰거나 혹은 라이센스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윤성호님, 시트릭스 ADC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안에 많은 안심이 가지만 ADC가 만능이 아니므로 ADC와 함께 사용되어 좀 더 많은 보안 기능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ADC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아주 규모가 큰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런 ADC가 할 수 있는 상세한 어떤 그 보안 기능 말고, 뭐 디도스를 방어한다거나 혹은 멀웨어 차단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지원하지 않는 그 보안 기능들에 대한 보안 제품들은 별도로 구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ADC는 다 전방에 이제 서버의 바로 앞단에서 이 서버 팜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버 보안 쪽? 그렇죠. 네네. 황호연님, ADC에 와프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라이센스는 각각 따로 산정하는 건지 ADC를 구매하면 통합해서 제공하는 건지요? ADC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라이센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기능에 대한 라이센스입니다. 만약에 보안 와프를 사용하고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프리미엄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뭐 기능과 관계없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주 일부 기능만 사용하겠다, 보안 기능을 제외하고 일부 기능만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낮은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주님, 시트릭스와 타 제품과의 퍼포먼스 차이가 아까 2-3배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만약 저희 회사가 SAP,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사용 시 위의 성능 향상이 이러한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나 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관의 어슈어런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소개해드린 그 성능 지표, 그러니까 톨리 레포트에서 제공한 성능 지표는 일반적인 하드웨어, 물리적인 제품의 성능 측정이 아니고요. 버추얼 머신과 같이 이제 클라우드 내에서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ADC의 성능 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측정하거나 이런 방법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 측정 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를 공유해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환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로드 밸런싱 기능 같은 것들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네. CTX ADC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제가 세션을 다시 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성능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트래픽에 따라서 계속해서 과금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일정량 이상의 트래픽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저희 시트릭스 ADC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산정한 이제 또 표들과 레포트들이 있으니까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톡-IT 통해서 네네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성호님께서 올해 교체를 해야 하는데 향후 클라우드로 전환 시에 그 확장성을 고려해서 ADC로 전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온프리미스에서 L4를 어플라이언스에서 운영 중인데 이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 전에 시트릭스의 ADC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4 스위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시트릭스 ADC에서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온프리미스 L4가 그 시트릭스 ADC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훨씬 더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겠지만 타사의 그 ADC를 쓰고 계신 경우라도 모든 기능들을 대부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전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전혜주님, SDN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인 것처럼 시트릭스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혹시 단종된다든지 아니면 지향하신 방향이 다른 게 있는 건지? 예.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의 제품군을 늘린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웨어 제품군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을 넓혀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문기님께서 베어메탈에 MPX를 쓰고 있는데 기존 VM 기반에서 쿠버네티스로 모두 전환 계획입니다. CTX의 인그레스 컨트롤을 통해서 MPX를 쿠버네티스에서 자동으로 연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CTX ADC의 보안 기능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CPX를 따로 구매해야 할까요?
예, 구성 방안이 이제 크게 시트릭스에서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인그리스의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CPX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구성들. 물론 그러니까 CPX라고 하면 컨테이너 베이스 ADC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 내에서 동작하는 ADC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초기 단계에 CPX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트릭스 ADC만을 가지고 인그리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보안이나 더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향상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겠지만 초기 단계로서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김명환님께서 그 젠 서버 앞단의 L4 스위치에도 VM 내 앱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데요. ADC 내에서 로드 밸런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젠 서버 앞단의 L4 스위치에서 VM 앱에 대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자, 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조질문하신 분? 네. 저는 장문기님 하고요. 네. 아까 조금 윤성원님. 네. 네. 장문기, 윤성호님, 요 두 분께서는요, 오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여기 댓글에 있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2만원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하신 분 중에서 10분 저희가 추첨해서 또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할까요?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방송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고요. 외부 이 활동도 굉장히 어렵지만 뭐 지금 오늘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와중에도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거리도 많으실 거고 일하시는데 뭐 저희와 관련된 어떤 지금 주신 것처럼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고민거리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시트릭스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구정 뭐 긴 것 같기도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구정이 어쨌든 간에 올해가 보니까 네. 연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칼렌더를 보니까 연휴가 의외로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 구정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아직까지 뭐 코로나 계속 조심하시고 네, 하여튼 요번 연휴에는 좀 이렇게 모든 거 일 같은 건 있고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구정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